자, 반갑습니다. 자, 일단 어제 고배당들이 좀 아쉬웠습니다. 뭐 앞에 무승부들은 조금 뭐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그 미국무랑 그리고 캐나다무, 특히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원정 호주가 뭐 친선전이긴 해도 유효슈팅이 하나였는데 그게 어 골이었더라고요. 그래서 1대 0으로 홈에서 캐나다가 진 게 좀 아쉽다. 무가 떴으면 그래도 오늘 오전에 무과가 이제 무승부 조합이 적중을 했을 텐데 그 부분이 좀 아쉽고, 어쨌든 그래도 이제 메인이 적중했기 때문에 어제 잘 피해 갔죠. 벨기에도 사실 북마케도니아가 최근에 잘했기 때문에 뭐 2프렌까지 봤으면 좋았겠지만 사실 홈이라 좀 불안했고 0대 0으로 비겼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러니까 프랑스를 메인으로 안 들어간 이유는 어, 이렇게 4마인이면 5골 차니까 좀 빡세긴 합니다. 일반승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갈 거면 차라리 뭐 언더 쪽을, 언더도 배당이 한 2배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배당이 올라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어디였더라? 우크라이나도 뭐 치고받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3대 3까지 갔었는데 결국 5대 3으로 우크라이나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잠시만요. 기침이 좀 나가지고. 자, 그럼 오늘 생각보다 경기가 그렇게 많진 않죠. 왜냐면 내일 경기는 따로 적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 뭐 내일 마감되는 것들이 뭐 어제는 경기 수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그 어제 같이 하긴 했는데, 내일 오전 경기들은 내일 오전에 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따로 이제 하진 않았거든요. 왜냐면 지금 보면은 내일 그 뭐 MLS 한 3경기인가, 그리고 뭐 친선 경기 멕시코, MLS 4경기구나. 마이크를 끄고 있었네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를 마저 하자면 뭐 MLS 4경기에 뭐 친선 경기 1경기인데 내일 오전에 보면서 합시다. 배당도 그렇게 좋진 않더라고요. 인터 마이애미도 배당이 너무 낮고. 그래서 U20까지 하면은 딱 좋지 않을까. 그리고 U20 빼면은 사실 10경기입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어, 뭐 U20도 보고 괜찮으면 가고 아니면 좀 건너뛰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가보도록 하죠. 오늘은 그 친선 경기가 없습니다. 월드컵 예선, 뭐 아시아 예선, 유럽 예선, 그리고 U20, 피파 U20 월드컵까지 딱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침이 계속 나가지고 마이크를 계속 껐다 켰다 하는데 그 부분은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라트비아하고 안도라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자, 상대 전적이 꽤 많더라고요. 라트비아, 안도라는. 근데 라트비아가 이 안도라 상대로 진 적이 없더라고. 6승 3무. 무가 좀 있긴 하죠. 그리고 홈에서도 네이션스에서 붙었을 때 최근엔 뭐 3대 0으로 이겼지만 두 번의 무승부가 있었기 때문에 뭐 안도라 입장에서는 그래도 라트비아 정도면 우리도 해볼 만하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안도라는 이제 오전 전패고 잉글랜드하고 같은 조에 있는데 뭐 라트비아가 올라갈 확률은 그래도 2위 한번 노려보는 거 정도. 이제 잉글랜드가 5승 무패이기 때문에 알바니아가 지금 8점이거든요. 그나마 이제 노려볼 수 있는 건 그건데 세르비아가 한 경기 덜 치르고 7점이기 때문에 사실상 좀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안도라는 오전 전패 무득점에 10골이나 실점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라트비아가 순위가 낮다고 하더라도 안도라는 이제 미드필드의 경고 누적도 있고 그리고 뭐 진적도 없을 뿐더러 최근에 뭐 몇 번 비기긴 했지만 그래도 라트비아 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안도라가 최근에 득점한 적이 그 산마리노 그 경기밖에 없는 걸로 기억합니다. 예전에 남아공 원정 한 번이 있었고 득점이 거의 없어요. 근데 다만 최근에 에스토니아 원정 친선 경기도 비겼었고 생각보다 잉글랜드 원정도 2골밖에 안 내주고 막 너무 못하긴 하지만 오히려 막 5대0, 6대0 막 산마리노처럼 막 너무 많은 실점을 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안도라도 득점이 없어서 문제지 생각보다 실점을 많이 안 하고 있다. 그러면 라트비아 입장에서 볼 때는 뭐 당연히 패배가 없긴 하지만 라트비아도 득점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해봤자 뭐 얘네도 뭐 그렇다고 아예 골이 없는 건 아닌데 오히려 잉글랜드 원정 0대3으로 진 적도 있고 최근에 또 2경기 연속 득점도 없고 물론 알바니아전 골도 넣었고 그리고 얘네도 강팀 상대로 쉽게 안 지는 경우가 많긴 한데 결국 이게 월드컵 예선이니까 라트비아 쪽으로 봐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배당 대비 전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라트비아가 이길 거는 이길 확률은 높아 보이는데 배당 대비 안도라하고 뭐 무승부 전적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안도라가 득점만 없을 뿐이지 생각보다 이제 실점을 많이 안 하고 지난번에 홈에서 한번 라트비아한테 1대0으로 지긴 했지만 글쎄요 그때도 뭐 일방적으로 밀린 건 아닙니다. 슈팅도 반반이었기 때문에 배당 대비전 좀 별로다. 그러니까 지진 않을 것 같은데 무승부를 아예 배제할 수는 없고 라트비아 승을 갈 바에는 언더 배당이 지금 좀 원래 1.4 이하로 떨어지면 잘 그 뭐 추천이나 아예 언급을 잘 안 하는데 1.3도 아니고 1.35도 아니고 1.39면 라트비아 승을 가고 싶으신 분들은 차라리 언더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요거. 그렇다고 안도라 2프레임 가기에는 뭔가 살짝 좀 불안하긴 해요. 그러다 라트비아가 2골 넣을 수도 있으니까. 결국 안도라는 득점을 거의 못할 거라는 전제를 깔고 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 라트비아한테 달렸다. 2대0 되면 결국 이핸디무가 되는 구조라서 그렇다고 2프레임 배당이 높은 것도 아닙니다. 1.34니까 차라리 언더 가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저는 라트비아 승무 보는 입장에서는 언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보고 그 다음 경기 헝가리 아르메니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저녁쯤에 오늘은 뭐 구매하고 와서 한 번 더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구매하러 갔다 온 사이 아니면 뭐 나중에라도 배당이 변경될 수 있어요. 변경되고 이제 후원을 받으신 분들은 조합을 받으신 분들은 후원을 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제도 이제 나중에 배당이 바뀌긴 했는데 자 헝가리 아르메니아 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일찍 시작하는 경기들이 라트비아, 헝가리, 노르웨이 그리고 아시아 쪽에 이제 아랍 정도 나머지는 이제 3시 이후 경기이기 때문에 거의 4시
참고하시고, 자, 헝가리 아르메니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적이 너무 없어서 건너뛸게요. 그 상대 전적은. 자, 헝가리도 아르메니아하고 비교했을 때 일단은 순위는 오히려 아르메니아가 더 좋습니다. 1승 1패이기 때문에. 지금 포르투갈이 2승 무패고. 네, 헝가리 입장에서도 보면은 포르투갈하고의 경쟁을 하려면 반드시 좀 승리가 필요합니다. 여기는 나라가 4개밖에 없기 때문에 경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포르투갈 원정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2위 하는 게 그래도 가장 현실적이긴 하죠. 자, 일단 헝가리가 포르투갈 상대로 지난번 3골 내줬지만 2골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2경기 연속 2득점 중. 그리고 아르메니아 같은 경우에는 아일랜드를 잡긴 했지만 포르투갈 5실점, 그리고 원정에서는 좀 실점이 많은 편입니다. 페로제도 아니면 코소보한테도 5실점을 했었고, 조지아 상대로 6실점, 최근 몬테네그로 상대로 2실점. 그래서 헝가리가 포르투갈한테 2득점 할 정도면 이건 헝가리 승 봐야 된다. 다만 배당이 너무 안 좋긴 해요. 그리고 아르메니아가 아예 득점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슬로베니아 원정도 골을 넣었었고, 체코 원정도 골을 넣었었고, 좀 무득점으로 진 경기들도 몇몇 경기들이 있긴 한데, 헝가리도 보면 최근에 무실점 경기가 없거든요. 이길 확률이 아무리 높다고는 하지만 마엔이 잘 안 보입니다. 1마엔이. 포르투갈 상대로 2골 넣었다고 해서 무조건 아르메니아 상대로 마엔을 한다는 보장도 없고, 아르메니아가 최근에 지더라도 이제 꾸준한 득점력 때문에 저는 헝가리 승보지만 배당 대비는 별로고, 차라리 이거는 아르메니아가 한 골만 넣어준다면 전 차라리 오버 가는 게 맞지 않나. 헝가리 승부 사이드 와요. 근데 이제 왜 무를 보지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무승부면은 거의 대부분 0대0 아니면 1대1인데 아르메니아하고 헝가리는 최근에 오버도 많고 다득점인 경우도 있어서 다득점 무승부까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헝가리 승부 보면서 오버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버 본다? 보시면 됩니다. 그냥 맘 편히 오버 본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노르웨이하고 이스라엘 경기 가도록. 그리고 이거 체크를 못했네. 오버를 보긴 하지만 그렇게 좋아 보이는 오버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땐. 그러니까 일단 오버를 빼거나 취소하진 않을게요. 다만 이제 공격에, 헝가리의 공격에 결장이 있습니다. 경고 누적. 아르메니아도 공격에 부상이 있지만 비중이 워낙 낮고, 이 헝가리의 바르가 선수, 이 선수가 3골을 넣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롤란드 살라이도 이제 출전 정지고, 기포도 부상인 것 같고, 거기다 이제 페렌츠 바로시에서 뛰고 있는 바르가가 3골을 넣었는데, 그때 포르투갈전 2골을 넣었더라고요. 아일랜드전 1골 넣고. 근데 이제 못 나온다. 이거는 좀 타격이 있다. 경고 누적으로. 거기다 아까 얘기한 수비 쪽에 출전 정지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때 아일랜드전 퇴장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다이렉트 퇴장이라서 아마 못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경고 누적이면 나올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면은 굳이 헝가리 경기는 건드리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버를 보는 거는 뭔가 아르메니아의 역배까지 생각한다는 느낌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3.5%는 너무 배당이 안 나오고, 근데 아르메니아가 원정인 점을 감안하면은 굳이 3.5%는 건드릴 필요가 없거든요. 1.05나 되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헝가리가 공격에 빠졌다고는 하지만 대량 득점을 할 수도 있어서 가장 좋은 거는 3.5% 아니면 2%까지 보는 게 맞는 것 같긴 합니다. 요거는 오버 느낌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원래라면은 그 공격에 결장이 없었으면 오버를 보는 게 맞는데 약간 조금 찝찝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요거는 좀 변경을 할게요.
아르메니아 2프렌으로 가도록 합시다. 3.5는 사실 가나 안 가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2프렌 정도 보고 변경을 하고 그다음 노르웨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르웨이하고 이스라엘 가보도록 할게요. 자, 어제 후원하신 거구나 이거. 방송국에 쏘셨더라고요. 제가 이제 다시 보기를 구독자로 남기기 때문에 이게 다시 보기 보통은 다시 보기에 쏘시면 되는데 아마 다시 보기에 쏠 수가 그 구독을 안 하면 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좀 불편한 것 같더라고.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예. 근데 뭐 바로 구독자로 돌리질 않으니까 좀 보시다가 하시면 될 것 같다. 자, 그다음 노르웨이하고 이스라엘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노르웨이는 아시다시피 요새 뭐 너무 잘해서 문제죠. 이스라엘하고 그때 중립 경기에서도 4대2로 승리를 거뒀고 지금 노르웨이의 그 전적을 보면 5승 무패입니다. 이스라엘도 득점이 노르웨이 다음으로 많거든요. 이탈리아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승점이 9점인데 이탈리아는 이제 한 경기 덜 치른 상황이고 노르웨이가 24골에 3실점이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득점도 높고 실점도 적다. 그래서 웨데가르드의 이제 부상 말고는 크게 없긴 하거든요. 뭐 공격도 보면 홀란드, 뭐 솔르로스, 뭐 안토니오 누사 그리고 뭐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대하기가 좀 버겁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미드필더 쪽에 부상들도 있더라고요. 뭐 공격은 딱히 없는데. 다만 이제 이스라엘이 그래도 강팀 상대로 뭐 약간 주눅 들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보면은 네이션스에서도 프랑스하고 비기기도 했었고 그리고 뭐 벨기에, 이탈리아, 프랑스 뭐 상대로 중립에서 열렸던 경기들도 뭐 골을 넣었고 특히 최근에 보면은 슬로바키아하고의 친선전도 1대0으로 잡고 뭐 몰도바 4대0, 에스토니아 3대1, 노르웨이한테 질 때도 2골 넣었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탈리아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친 득점력이었죠. 서로. 그러니까 이탈리아도 저렇게 많이 실점할 줄은 몰랐는데 사실 뭐 자책골 2골이 컸고 5대4의 극장 승리입니다. 4대2로 앞서다가 이제 4대3, 4대4까지 따라 잡히고 이제 토날리에 이제 막판 극장골로 이겼는데 이거 보면은 아무리 노르웨이가 최근에 뭐 몰도바 11대1 그리고 핀란드, 에스토니아, 이탈리아 상대로 3경기 연속 무실점 그리고 최근에 연승 흐름을 보면 8연승 그리고 홈에서도 이제 체코전 이후에 한 1년 7개월 동안 아직 패배도 없고 모든 상황이 노르웨이한테 다 좋거든요. 그렇다고 노르웨이가 득점이 적냐? 적은 경우도 있죠. 최근에 뭐 핀란드전. 근데 그건 친선 경기였고 월드컵 예선으로 따지면 대부분 다 다득점을 했고 특히 홈에서는 무득점 한 적이 없죠. 최근에 예전에 이제 그 유로 그때 뭐 예선이었나 스페인전 그때 0대1로 진 것 빼고는 없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좋다. 그냥 이건 뭐 노르웨이 찍어야 되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보면은 그래도 쉽게 안 집니다. 예전에 네이션스에서 프랑스 원정도 비겼었고 뭔가 지더라도 실점 많이 하지만 어쨌거나 뭐 득점은 계속 하고 있는 추세고 지난번 뭐 중립이긴 했지만 이탈리아 상대로 뭐 골도 넣었고 이런 거 보면은 물론 노르웨이가 지난번 이제 4대2로 이길 때 뭐 중립 경기이긴 했지만 결국 그때도 2골은 넣긴 했거든요. 뭐 이런 걸 생각했을 땐 아무리 노르웨이긴 하더라도 이 2마인까지 좀 보긴 어렵고 일단 노르웨이 승을 봅니다. 노르웨이 승을 보고 잠시만요. 방송이 또 튕긴 것 같은데 혹시 잘 들리나요? 지금? 뭔가 좀 불안한데? 일단은 튕기진 않은 것 같거든요. 이게 한번 제가 지금 휴대폰으로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데 한번 이제 뭐지?
렉이 걸리면 이 그 서버가 끊겼다고 뜨더라고. 인터넷은 되는데. 그래서 이게 프릭샷의 문제인지 그걸 정확히 모르겠어요. 가끔씩 그러거든요. 인터넷도 아예 끊겨야 되는데 인터넷은 되는데 뭐 서버와의 연결이 끊겼다 이러니까 한번 이제 분석하다가 끊기면 유튜브 올릴 때 좀 빡셉니다. 이게 나눠서 올릴 수 없고 저는 그냥 업로드를 하는 구조라서 일단은 아직 좀 살아있다.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자, 그래서 마저 얘기를 하자면 노르웨이 승 봅니다. 다만 당연히 1마엔 봐야 되는데 고민이 돼요. 이스라엘 노르웨이가 최근에 어쨌든 친선전 제외하면 이탈리아도 3대 0으로 이겼고 뭐 슬로베니아, 오스트리아, 뭐 카자흐스탄 상대로 다 다득점을 했기 때문에 일단 그래도 1마인까지는 봅시다. 다만 더 좋은 게 있죠. 오버란 게. 저는 일반승이 가장 확률이 높고 왜냐면 1대 0으로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마인이냐 아니면 오버냐 했을 때는 선택사항이다. 조금 더 노르웨이가 그래도 실점 안 하고 뭐 이기더라도 다득점 못할 것 같다면 마인으로 가시고 아니다 이기더라도 뭔가 실점할 것 같다 그러면 차라리 오버 가는 게 낫다. 그래서 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보통 저는 좀 늦게 가는 편이기 때문에 제가 적어 놓고 제가 이제 보내고도 제가 구매할 때도 배당이 바뀝니다. 어제처럼. 그래서 배당 바뀌는 부분은 어쩔 수 없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 오늘도 방송한 다음에 오늘은 좀 일찍 구매를 하러 갈 겁니다. 그래서 이게 끝나면 한 4시 정도 될 것 같거든요. 4시에서 그러면 한 5시 빠르면 5시 뭐 늦어도 그 안으로 좀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꾸 렉이 걸리는 것 같은데 혹시 이제 하다가 렉 걸려서 안 보이거나 뭐 방송이 이제 뭐 대기 중입니다 뜨면 채팅으로 좀 알려주세요. 서버는 갑자기 끊기기 때문에 저도 최대한 빨리 가볼게요. 자, 노르웨이 이렇게 끝내고 자 아랍하고 오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좀 일찍 시작하는 경기인데 아랍 같은 경우에는 중립 경기입니다. 이게 월드컵 아시아 예선인데 카타르에서 열려요. 카타르 그 부분 참고하시고 자 아랍하고 오만 같은 경우 전적이 꽤 많습니다. 최근에도 20년도 이후에 2번 정도 붙었는데 일단 아랍이 이긴 적이 없긴 해요. 최근 오만이 1승 1무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땐 아랍이 오만한테 한 번밖에 안 졌는데 그 한 번이 하필 또 최근에 친선 경기긴 해요. 홈에서. 근데 이제 가장 최근은 무슨 컵대회 같은데 그때 1대1로 비겼더라고요. 아랍이. 자 그러면 어쨌든 오만 입장에서도 해볼 만하죠. 그리고 최근에 오만이 잘 안 져요. 뭐 우즈벡 그리고 뭐 인도, 카타르 그리고 우리 한국하고도 이제 원정 가서 비긴 적도 있고 그래서 오만은 패배가 많은 팀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랍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최근에 기세가 상당합니다. 뭐 바레인, 시리아 그리고 뭐 어디였더라? 이란한테도 생각보다 뭐 골을 뭐 많이 내준 건 아니고 그러니까 아랍도 패배가 적긴 한데 오만보다는 조금 더 있긴 해요. 다만 이게 아랍이 최근에 바레인, 시리아 이길 때는 홈이었던 것 같고 이게 중립이다 보니 저는 조심스럽게 아랍 오만은 반반이지 않을까. 지금 아랍이 배당이 1.7이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서 1위한 팀들이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위 팀끼리 붙어서 또 뭐 이기면 대륙간으로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중립 카타르에서 열리기 때문에 저는 무에 좀 더 가깝다. 둘 다 큰 부상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5만 프레임까지 보긴 좀 애매해요. 아랍도 최근에 워낙 기세가 좋다 보니 그냥 무승부만 보는 게 딱 맞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뭐 스위스처럼 좀 더 좋거나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 정도의 느낌은 아닙니다. 오만도 어쨌든 뭐 원정이나 마찬가지죠. 아랍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보고 오늘은 에스토니아까지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휴대폰이 이상한가? 그 휴대폰으로 보는 게 자꾸 이제 계속 튕겼다 들어갔다 하거든요. 다시 접속을 해야겠네.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 얘기를 못했는데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에스토니아까지 공개를 하겠습니다. U20을 제외한 10경기 기준으로 반만 공개를 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구독자 게시판 또는 조합에 나간다는 점 참고하시고, 자, 에스토니아, 이탈리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탈리아가 지난번에 아까 뭐 잠깐 얘기를 했지만 5득점 했지만 4실점 했거든요. 자책골 포함. 근데 여기는 일반승은 뭐 거의 뭐 배당이 없다고 생각하면 되고 2마인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일단 이탈리아가 지금 3승 1패입니다. 한 경기 덜 치르긴 했는데 이스라엘하고 승점이 같고, 유럽은 좀 빡센 게 왜 이제 막 이탈리아도 막 월드컵 못 나오고 그랬던 이유가 48개국으로 가니까 좀 더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유럽은 빡세요. 워낙 그 나라들이 다 잘하는 나라들이 워낙 많아서. 그래서 노르웨이가 오전 전승이거든요. 원래라면은 노르웨이가 거의 못 나오지 않았었나? 월드컵에? 자, 이탈리아가 1위 경쟁을 하려면 반드시 승리가 필요하고 2위 하더라도 2위끼리 또 붙어서 이제 몇 팀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1위만 올라간다는 게 좀 빡센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이탈리아 입장에서 볼 땐 반드시 승리가 필요하다. 에스토니아가 뭐 승점이 높은 것도 아니고 몰도바하고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몰도바가 워낙 실점이 많아서 그렇지. 일단 다만 이제 공격이랑 미드필더에 한 명씩 부상이 있는데 그래도 임팩트가 그나마 조금 적지 않을까. 뭐 레테기, 모이스킨, 뭐 라스파도리, 뭐 이런 선수 중에 한 명 부상당했으면 모르겠지만 뭐 토날리도 그렇고 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멤버적으로 볼 때는 이탈리아가 훨씬 더 좋긴 합니다. 다만 이제 그 에스토니아가 이탈리아 상대로 이제 4전 전패인데 예전에 홈에서 1대1로 진 적이 있거든요. 워낙 오래되긴 했지만. 근데 이제 에스토니아가 최근에 보면 득점 문제긴 해요. 이탈리아 원정에서 5실점을 했죠. 전반엔 0대 0이었는데 이제 후반에 5골을 먹혔고, 그리고 최근 안도라전도 0대 0, 노르웨이전도 0대 1로 지고, 그러니까 3경기 연속 득점이 없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보면은 뭐 득점력이 높다고 볼 수는 없는데 좀 아쉽게 진 경기들도 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아무리 홈이더라도 뭐 노르웨이전처럼 선방할 수는 있겠지만 이탈리아를 잡기는 좀 어려울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때도 슈팅이 19대 7이었거든요. 노르웨이전도. 근데 사실 이탈리아 원정에서 0대 0으로 전반을 마친 거 보면은 뭐 후반에 이제 레텍이 2골 넣고 뭐 어시에 뭐 라스파도리, 모이스킨 뭐 다 골고루 골을 넣긴 했는데 슈팅이 40대 4였거든요. 유슈팅도 13대 2였고 점유율도 7대 3. 뭐 이 정도면은 뭐 당연히 이탈리아 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탈리아가 2마인부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최근에 뭐 5득점 2번 하고 몰도바도 2대 0으로 이겼지만 이탈리아도 보면 원정에서 아주 크게 다득점으로 이겼던 적은 생각보다 손에 꼽혀요. 뭐 프랑스 3대 1로 이긴 게 네이션스에서 좀 의외긴 한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홈이면 모를까. 원정이면은 조금 애매합니다. 에스토니아가 뭐 득점은 없지만 최근에 아시다시피 노르웨이도 한 골밖에 안 내줬고, 막 4실점 한 적은 솔직히 홈에서 거의 없긴 해요. 뭐 원정은 좀 있긴 합니다만은 4실점, 5실점. 그리고 최근에 네이션스에서 0대 3이 좀 제일 큰 거긴 한데 만에 하나 이탈리아가 지난번 이제 홈에서처럼 슈팅을 많이 때려도 전반에 0대 0이면 이게 2마인부터 시작하는 거는 조금 애매하다. 2마인이 1.68이라 배당이 낮은 건 아닌데 제 기준으로 본다면 차라리 3.5 언더를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당연히 이탈리아가 이기겠죠. 이탈리아 승 보고 전 언더 보겠습니다. 언더. 뭔가
어제도 벨기에도 홈에서 비긴 것처럼, 그건 물론 북마케도니아가 잘하긴 했지만 프랑스가 생각보다 많은 골을 못 넣었잖아요. 홈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 생각하면 이탈리아도 그렇게 될 확률이 좀 있긴 합니다. 아무리 멤버적으로 좋고 하더라도 언더. 일단 에스토니아가 득점을 안 한다는 전제를 깔고 가는 겁니다. 다만 에스토니아가 한 골을 먼저 넣는다? 그러면 오버 나올 확률이 굉장히 커요. 저는 일단 골이 안 나길 바라겠습니다. 언더 보고 이렇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르투갈하고 아일랜드. 오늘은 유럽, 아시아, 그리고 U20만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뭐 미축은 왜 안 하느냐, 내일 경기는 어디 갔느냐, 내일 오전에 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내일 또 따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못 일어난다? 그러면 뛰기도 합니다. 뭐 무조건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가대표들로 차출이 돼서 좀 애매합니다. MLS 자체가 지금. 그리고 오히려 국가대표 차출로 빠진 팀들이 이기는 경우가 더 많아요. 예를 들면 인터 마이애미도 뭐 지금 배당이 워낙 낮은데 뭐 메시 빠지고 뭐 다 빠져도, 예전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밴쿠버였나? 팀에 거의 뭐 주전들 다 빠졌는데 그런 와중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빠진 선수가 별로 없어. 근데 오히려 빠진 팀이 이기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A매치 기간은 MLS는 조금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오전에 보면서 하겠다 이겁니다. 자, 그럼 그 다음 경기 가도록 하죠. 포르투갈 아일랜드. 자,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뭐 순위도 지금 1위고 다만 이제 여기가 나라가 4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경기가 많지는 않아요. 2경기밖에 안 했습니다. 자, 그래서 포르투갈 아일랜드. 일단 상성은 포르투갈이 홈에서 진 적이 없죠. 최근에 이제 친선전도 3대0으로 잡았고, 다 전적들이 최근 전적이 조금 있더라고요. 원정 가서는 또 비기기도 했기 때문에. 자, 포르투갈이 지난번 헝가리전 결국 한 골 차로 이기긴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5경기 무패. 그리고 포르투갈은 강팀들을 좀 많이 만났었잖아요. 네이션스에서 뭐 독일도 잡고 덴마크도 잡고 스페인하고 결국 끝에 승부차이 끝에 또 이겨서 그 우승도 했고, 그리고 뭐 홈에서는 더더욱 지는 경우가 거의 없고, 예전에 한번 이제 크로아티아한테 친선전에서 졌던 기억이 있는데 최근에도 덴마크 원정 한 경기 빼곤 진 적이 없더라고요. 네이션스에서. 그만큼 잘합니다. 뭐 아일랜드도 생각보다 선방은 하고 있거든요. 뭐 최근에 5경기 무패도 했었고, 근데 그제 뭐 세네갈, 불가리아, 뭐 룩셈부르크, 헝가리라서 조금 상대적인 게 있죠. 최근에 아르메니아 원정에서는 또 졌기 때문에 요거는 포르투갈의 무난한 승리 봅니다. 저 포르투갈 승 보고 1마인까지 보고 아일랜드가 원정에서 그리스 0대2, 뭐 잉글랜드 0대5, 예전에도 0대3으로 진 전적이 있습니다. 포르투갈한텐. 그래서 그때 친선전이랑은 느낌이 다르긴 해요. 근데 뭐 포르투갈이 부상이 많냐? 그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제 주앙 네베스의 부상과 주앙 펠릭스의 이제 몸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점. 근데 이제 비티냐도 있고 레앙이 아직 경기를 안 뛴 것 같은데 이번에 뭐 포함이 되어 있나? 어쨌든 저는 승 1마인 보고 좀 더 생각을 해보고 2마인을 건드릴지는 좀 고민을 해볼게요. 이게 3.5는 오버 가기가 좀 애매한 게, 뭐 포르투갈이 그렇다고 홈에서 실점이 없는 게 아닙니다. 뭐 덴마크 어디냐, 그 폴란드, 스코틀랜드, 크로아티아전 다 실점이 있었습니다. 네이션스에서. 다만 상대가 아일랜드이기 때문에 아일랜드가 결국 골을 넣어줘야 오버 가능성이 있는 거지. 지난번 친선전처럼 3대0으로 끝나면 결국 언더로 끝나는 거기 때문에 저는 포르투갈의 승 1마인 보고 좀 고민을 해볼게요. 2마인까지는.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타이밍에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그 다음 경기 세르비아 알바니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르비아하고 알바니아는 알바니아가 지금 보니까 순위가 2위입니다. 1점이 더 높아요, 세르비아보다. 근데 차이가 있죠. 알바니아는 5경기, 세르비아는 4경기이기 때문에 결국 오늘 이기면 또 순위가 바뀝니다. 그리고 득실은 아직 그래도 알바니아가 좋긴 하거든요. 다만 이제 세르비아는 지난번에 이제 잉글랜드전 퇴장으로 수비 퇴장이 한 명 있고 미드필더 부상도 있습니다. 물론 알바니아도 수비랑 미드필더에 부상이 있는데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높진 않는데 일단 세르비아 입장에서는 알바니아 상대로 성적이 지난 원정 가서 비겼고 예전 유로에서는 또 홈에서 졌기 때문에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일단 홈에서 좀 잘하고 있다, 세르비아가. 네이션스에서 보면은 스위스, 오스트리아도 잡고 덴마크랑 비기고 잉글랜드한테 좀 일격을 당한 게 있긴 한데 그 전까지 보면 홈에서도 스페인하고 비겼고 뭐 했던 거 보면 뭐 잉글랜드전이 좀 운이 없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왜냐면 그 전에 뭐 무패였으니까 5경기 연속. 그 전까지 포함하면은 더 오래되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최근에 진 적이 거의 없어요. 해봤자 뭐 덴마크, 스페인 원정. 최근 홈에서 이제 잉글랜드전인데 뭐 잉글랜드전도 사실 좀 아쉽긴 하죠. 흐름 자체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퇴장의 영향이 아주 큰 건 아닙니다. 퇴장 전에도 3대 0이었기 때문에 스코어가 퇴장 이후에 2골을 더 먹힌 거라. 자, 그럼 알바니아도 요새 상대적인 거긴 해요. 얘네도 보면은 세르비아하고 비긴 건 있지만 라트비아, 뭐 지브롤터, 안도라 이런 팀들 이런 나라들하고만 붙었으니까 그런 나라들 상대로는 잘했죠 최근에. 그래서 지금 5경기 연속 무패, 3승 2무인 건데 잉글랜드 원정이나 체코 원정이나 이런 거 보면 또 무득점으로 치고 뭐 가끔씩 뭐 변수를 만들어내긴 하죠. 그 유로 본선에서 크로아티아랑 비겼다든가 아니면 뭐 우크라이나하고 중립 경기에서 잡았다든가 뭐 조지아 원정을 승리를 거뒀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세르비아는 약간 그 중간 막 강하지도 않는데 그렇다고 아주 약팀도 아니기 때문에 좀 애매합니다. 세르비아 같은 경우. 그래서 이거 배당 대비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배당 대비. 그러니까 세르비아가 유리하긴 한데 고민인 게 그래도 세르비아가 홈에서 오스트리아도 잡고 스위스도 잡았는데 알바니아 정도는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긴 하네요.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세르비아 승무로 보죠. 세르비아 승무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미트로비치하고 블라우비치가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예전만큼은 아니더라도 세르비아 승무 쪽으로 볼게요. 이거 배당이 살짝 좀 아쉬운데 그래도 이길 팀 이긴다고 생각을 해야겠죠. 자, 그다음 불가리아하고 튀르키예 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죠. 아마 내시면 끝날 것 같아요. U20은 그렇게 오래 안 걸리니까. 자, 불가리아 튀르키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튀르키예가 불가리아 상대로 최근 연승 중인데 전적이 10년 됐기 때문에 사실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불가리아 같은 경우는 튀르키예하고 지금 3위 4인데 1위 스페인이 2승 무패입니다. 조지아가 1승 1패로 튀르키예하고 승점이 같은데 득실에서 앞서 있습니다. 튀르키예가 득실이 안 좋아요. 불가리아하고 불과 이제 1점입니다. 1점. 불가리아가 득점이 없는데 6실점인데 튀르키예는 3득점 했지만 8실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점은 가장 많죠. 그리고 일마즈가 출전 정지가 되어 있고 그리고 불가리아는 또 수비의 부상. 다만 이게 불가리아 홈입니다. 홈. 불가리아가 예전에 이제 무가 엄청 많을 때가 있었거든요. 홈 원정 가리지 않고 그때 막 슬로베니아 원정, 뭐 루마니아 원정 그리고 홈에서는 뭐 룩셈부르크, 뭐 벨라루스, 최근에 키프로스, 뭐
엄청 무가 많았던 적이 있고 잘 안 졌던 적이 있는데 최근에는 패가 좀 많아졌습니다. 아일랜드한테 지고 그리고 뭐 스페인한테 0대3, 뭐 조지아 0대3, 그리스 원정 4실점. 근데 이게 상대가 강한 것도 있고 홈에서 스페인전은 네, 원정은 뭐 못한다 치더라도 홈에서만큼은 대체적으로 보면 쉽게 안 졌거든요. 무승부가 있거나 그랬기 때문에 아무리 튀르키예가 잘한다고는 하지만 최근 스페인전 6실점 때문에 좀 실망을 했다. 근데 조지아 원정도 3대2로 이기고 예전에 미국 원정이라든가 그리고 뭐 몬테네그로 원정을 좀 일격을 당하긴 했지만 뭐 아이슬란드라든가 웨일즈 원정 그러니까 웬만하면 튀르키예도 잘 안 지더라고. 그 유로 본선에서도 보면 오스트리아도 잡고 이랬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보면 불가리아가 홈에서 이제 웬만큼 잘 안 지긴 하는데 상대적인 게 있습니다. 상대들이 좀 약했던 것도 있고 그래서 조금만 강팀 만나면 또 아일랜드나 뭐 스페인한테도 졌었기 때문에 저는 이거 튀르키예 쪽으로 봐야 되는데 배당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튀르키예 일반승이 1.16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고민인 게 불가리아가 최근에 득점이 없단 말이죠. 그리고 홈에서도 2득점 하는 경우가 거의 드물어요. 손에 꼽히기 때문에 사실 언더가 많았었는데 최근 오버가 많아진 건 상대방들이 골을 많이 넣어주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고민되는 게 오버를 가야 되냐. 근데 오버도 배당이 사실상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래서 일반승이라도 튀르키예 쪽을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아무리 불가리아 홈이더라도 튀르키예전은 좀 빡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튀르키예 승 보고 마에는 좀 고민을 해봅시다. 요건 마에는 1마인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1마인을 가는 게 맞을지 아니면 튀르키예가 불가리아가 그래도 뭐 키프로스나 아일랜드, 뭐 벨라루스처럼 골을 넣어줄지. 북아일랜드전도 골을 넣었기 때문에. 근데 오버가 그렇게까지 느낌이 좋지 않아서 일단 승은 보고 마에는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스페인하고 조지아. 일단 스페인 홈이면은 뭐 웬만하면 질 일이 없다고 봐야죠. 그리고 뭐 조지아가 2위긴 한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2승 무패인데 9득점에 무실점입니다. 물론 문제가 있긴 해요. 지금 로드리가 부상이고 그리고 라민 야말도 부상이고 다니 올모도 부상이고 해서 생각보다 부상들이 몇 명 있긴 합니다. 그리고 조지아는 딱히 부상이 없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차이가 있는데 그래도 스페인 봐야죠. 요거는 스페인이 조지아 상대로도 상대 전적도 엄청 좋고 최근에도 뭐 다득점도 많이 했었고 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스페인 승으로 봐야 된다. 지난번 튀르키예전도 6대0 대승을 거뒀고 그러니까 최근에 스페인이 진 적이 없어요. 90분 기준 무승분 있죠. 네덜란드라든가 뭐 최근 포르투갈 뭐 승부 차이 끝에 졌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땐 그때도 아마 라민 야말이 그때 라민 야말이 있긴 했었네. 6대0으로 이길 때. 근데 교체가 됐고 그때 페드리도 있긴 했었거든요. 골은 미켈 메리노가 거의 다 넣고 헤트트릭하고 야말이 그래도 어시를 좀 하긴 했네. 뭐 원정이면 좀 고민을 해봤을 텐데 그래도 홈이니까 스페인 승 보고 해야 되지 않을까. 다만 이제 조지아가 최근에 쉽게 안 집니다. 뭐 카보베르데란 나라한테 이제 비긴 게 좀 어이가 없긴 한데 친선전이라 그랬을 것 같아요. 페루 제도도 1대0 승리 그렇고. 근데 네이션스나 월드컵 예선 보면은 웬만해서는 쉽게 지는 경향이 없어서 제가 볼 때는 좀 불안하다. 아까 뭐 공격에 좀 빠지고 이제 그런 게 불안하다 하시면 언오버로 가야 되는데 언오버도 이게 좀 빡센 게 3.5를 줘가지고 오버도 가기가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언더 가자니 또 스페인의 득점력 때문에 그렇고 아무리
야말하고 뭐 몇몇 선수가 없다고는 하지만 기존에 이제 뭐 스페인이 워낙 잘하기 때문에 그 부분 빠지더라도 이길 팀은 이기지 않을까 해서 스페인 승 1마인까지만 볼게요. 요거는 사실 뭐 좀 더 부상자가 많거나 요새 스페인이 뭐 성적이 너무 안 좋거나 그러면은 뭐 조지아 3.5 프렌 아니면 뭐 2 프렌 뭐 이런 식으로 노려볼 수도 있는데, 그러기에는 지금 조지아 3.5 프렌이 배당이 떨어졌거든요. 이러다가 진짜 그냥 대량 실점으로 털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긴 합니다. 물론 조지아가 최근에 그렇게 진 적은 없긴 해요. 그래서 아마 3.5 프렌으로 더 떨어지는 것 같은데, 스페인 홈이라서 그리고 요새 무패인 것도 있고 뭐 야말이나 이제 뭐 좀 더 있었으면은 좀 더 무난하게 이겼을 텐데, 그래도 1마인까지는 해주지 않을까. 승 1마인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마인도 배당도 괜찮고 딱 가면 좋은데, 거기까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조지아가 그래도 최근에 이제 보여줬던 게 있기 때문에 그래도 원정인 점을 생각하면 트리키예전도 결국 홈에서 2실점 먼저 했기 때문에 그래도 스페인 쪽으로 보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 랭킹 1위가 스페인일 거예요 아마. 야말 부상이 좀 아쉽긴 하네. 그래도 스페인 봅니다. 그 조직력을 조지아가 이제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 해오던 게 있는데 이렇게 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U20 가기 전에 이제 마지막 월드컵 예선 이라크 인도네시아. 자, 이건 어디서 열리느냐? 사우디에서 열립니다. 이것도 중립 경기입니다. 중립 경기. 자, 피파 랭킹으로 치면 뭐 인도네시아가 100위권 바뀌기 때문에 이라크가 훨씬 더 좋긴 하죠. 다만 중립인 점, 그리고 아직 모른다. 인도네시아가 지금 1패고 한데 아마 이 인도네시아는 이 경기가 끝이고 이제 이라크가 사우디하고 하는데, 사실 뭐 이라크하고 사우디의 싸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인도네시아도 포기할 수 없는 게 2위를 하면 그래도 가능성은 주어지기 때문에 오늘 경기 상당히 중요하죠. 두 팀 다. 근데 이라크가 일단은 6번 붙어서 6번 다 이겼다. 최근에도 3번 붙었는데 그때도 이제 다 다득점으로 이겼고, 그러니까 웬만큼은 이라크가 인도네시아 만나면 다득점했던 그 경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라크 입장에서 볼 때는 상성도 좋고 아무리 중립이어도 이라크가 최근에 이제 보여줬던 그 흐름이라면 인도네시아 정도는 잡아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인도네시아도 지난번 사우디한테 질 때도 2대3으로 좀 아쉽게 졌어요. 그래서 상성은 압도적으로 좋긴 한데 그 사실 뭐 PK 2골로 다 넣긴 했지만 인도네시아가 뭐 슈팅이나 유효 슈팅도 그렇고 점유율도 그렇고 너무 차이나게 밀리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라크도 홈이 아니고 뭐 중립인 만큼 인도네시아가 그래도 해볼만 하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배당 대비는 좀 별로예요. 1.73. 차라리 가면 뭐 인도네시아 2프렌을 가면 갔지. 요거는 이라크도 보면은 퇴장이 한 명 있습니다. 공격에. 인도네시아는 딱히 없기 때문에 지난 사우디전도 사실 그 중립에서 사우디 홈이었구나 그건. 자, 그러면 이라크 입장에서 봤을 땐 이게 다 사우디에서 하나? 그거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일단 이라크 그래도 득점을 못할 것 같진 않은데, 인도네시아도 사우디한테 뭐 PK이긴 하지만 득점을 했다고 생각하면은 차라리 뭐 물을 가든 솔직히 뭐 좀 어제 뭐 북마케도니아나 아니면 우리가 그래도 조금 더 신뢰할 수 있는 그래도 이름
요새 페이스가 좋거나 이제 잘하면은 그럴 때는 뭐 3.5프렌 뭐 2프렌 노려볼 만한데 인도네시아의 2프렌에 대한 1.18 정도의 배당은 그렇게 신뢰가 가지 않는다. 뭐 이러다 이라크가 2대 0으로 이기면 결국엔 저거 하나 때문에 또 틀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2프렌은 좀 배당 대비 별로고 차라리 갈 거면 뭐 더 과감하게 인도네시아 프렌을 가든 아니면 그냥 무승부를 보든. 근데 이제 뭔가 이런 경기는 무가 안 뜨고 승패로 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오버를 보겠습니다. 오버. 그렇게 좋아 보이는 경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오버를 좀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끝났죠. 뭐가 끝났냐? 월드컵 예선이 끝났습니다. 월드컵 예선이 끝났고 그 다음 경기 U20 경기 마무리하고 유튜브 올려드리고 이따 한 구매하고 와서 뭐 한 7시쯤에 뭐 간단히 마무리할 수도 있다. 자,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즐겨찾기도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뭐 돈 드는 건 아니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그 다음 이제 U20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요거만 좀 카트에 담고 가보도록 하죠. 잠시만요. 아까 한 거를 체크를 해야 되니까 체크만 금방 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고 이제 U20으로 가도록 합시다. 자, 스페인 콜롬비아 그리고 멕시코 아르헨티나인데 8강입니다. 8강. 일단은 스페인은 우크라이나, 콜롬비아는 이제 남아공. 그때 극장골로 이제 우리가 2프렌이 안 돼서 좀 아쉬웠었는데, 자, 일단 8강전인데 콜롬비아 수비 쪽에 경고 누적이 한 명이 있어서 못 나옵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 자,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크라이나 뭐 모로코전 빼고는 이제 진 적이 없죠. 브라질도 잡았고. 그래서 최근의 흐름은 상당히 좋습니다. 스페인이. 근데 콜롬비아도 보면은 예선전부터 패배가 없고 그 전에 뭐 친선전도 보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땐 패배가 많지 않더라고. 오히려 스페인보다 조금 살짝 적은 느낌? 근데 거의 비슷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콜롬비아도 지난번 남아공전 뭐 실점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예선전에서 뭐 상대적인 것도 있겠지만 실점이 많지 않다. 그런 거 생각했을 땐 스페인도 뭐 콜롬비아 상대로 쉽지 않을 거다. 해서 저는 스페인이 유리하긴 한데 확률로 따지면 요거는 2프렌입니다. 2프렌. 콜롬비아 2프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 콜롬비아 프렌까지는 잘 모르겠고 무승부될 확률이 좀 크다 봐요. 아니면 스페인이 이기더라도 뭐 2대0, 3대0 스코어보다는 한 골 차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확률로 치면은 콜롬비아 2프렌 보고 고배당으로 노릴 거면 그냥 무승부 노리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어느 번은 패스할게요. 하고 자, 마지막 멕시코하고 아르헨티나, 이게 다 칠레에서 열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느 쪽이 뭐 유리하다, 뭐 홈 이점 그런 게 없어서. 자, 멕시코 아르헨티나 가도록 할게요. 자, 멕시코 같은 경우 칠레를 4대1로 잡고 올라왔고 아르헨티나도 4대0으로 나이지리아를 잡고 올라왔습니다. 멕시코도 잘하긴 하는데 아르헨티나의 기세가 워낙 좋아요. 지금 예선전부터 전승이죠. 그리고 이탈리아전 빼면 다 다득점이고. 그리고 멕시코는 그 전에 이제 최근에 월드컵에서만 성적이 그 무패로 좋았지. 그 전에 이긴 적이 거의 없더라고요, 멕시코가. 근데 아르헨티나는 월드컵 전에도 승리가 굉장히 많았었고 진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뭐
칠레전 4대1 대승을 거두긴 했지만 그 스페인전 2대2 그리고 모로코전 1대0 뭐 브라질전 2대2 얘네도 잘한다고는 보여지는데 아르헨티나가 워낙 실점이 적어서 그래도 아르헨티나 쪽으로 좀 더 보는 게 맞다. 요건 뭐 멕시코 2프레임 가긴 좀 그렇고 아르헨티나 승을 한 6 정도 보고 무승부를 한 4 정도 볼게요. 그래도 이게 중립이고 멕시코도 뭐 예선전에 진 적 없고 스페인 브라질 상대로도 이제 비겼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하면은 차라리 스페인 브라질처럼 다득점 무승부가 나올 수도 있다. 왜냐면 아르헨티나도 호주나 쿠바 상대로 실점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아르헨티나 승무 보는데 난 좀 빡세다. 멕시코가 이길 수도 있지 않냐. 아니면 뭔가 다득점으로 비길 수도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오버 보세요. 오버. 저도 뭔가 오버가 좀 더 나아 보이는 느낌? 근데 두 팀이 붙었을 때는 무가 많긴 했어요. 근데 전적들도 너무 오래됐고 이게 또 계속 이제 선수들이 바뀌기 때문에 아르헨티나 승무 보면서 오버를 보겠습니다. 저는 오버를 좀 더 보는 게 맞지 않? 아르헨티나 승이 좀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아르헨티나 승무에 오버 볼게요. 그거는 각자 알아서 판단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U20까지 마무리를 했고 MLS는 지금 그 대표팀 경기들이 있는 경우에는 잘 안 가기도 하고 내일 오전에 봐서 새벽에 경기 결과를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경기 결과들이 좋으면 좀 관전 삼아 좀 가보고 새벽 경기 성적들이 안 좋으면 굳이 뭐 틀리면 틀린 대로 가야 되고 맞으면 맞은 대로 가야 되긴 하는데 상황을 보면서 좀 갈게요. 배당이 얼마나 바뀌는지 그런 것도 참고를 해야 되니까 일단 오늘은 월드컵 예선이랑 U20에만 좀 집중을 하고 내일 경기는 내일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너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 방송이 없으면 건너뛴다는 얘기예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따가 구매하고 와서 조합을 좀 짜야 되니까 조합은 한 5시에서 늦어도 뭐 6시 안으로 갈 것 같고 제가 구매하고 와서 방송을 한 번 더 짧게 키도록 하겠습니다. 뭐 낮에 못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유튜브는 바로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후원 관련해서는 쪽지 주시거나 아니면 방송국에 쏘시면 됩니다. 아니면 다시 보기 옛날 거에 쏘셔도 되고 최근 거는 다 구독자로 전용으로 돌리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나가시기 전에 이제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저는 구매하고 와서 이따 저녁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